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불을 끄세요. 오늘 이야기는 불이 켜져 있을 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 오늘도 잊힌 기억 속에서 꺼내진 한 통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제목은 사진관의 마지막 필름. 보내주신 분은 장도현님입니다. 도현님은 며칠 전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봉투 겉에는 낡은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명신사진관. 인화 완료. 수령 요청. 그 사진관은 이미 폐업한 지 십수년이 지났고 주인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 봉투를 열었다고 하네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단상 위 턱시도를 입은 자신, 그리고 옆에서 미소 짓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아내 정미화 씨가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날짜도 배경도 자신이 기억하는 결혼식 그대로인데 사진 속 신부만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다음 인화는 오전 9시. 도현님은 이 문장을 적으며 사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오전 9시에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도현님의 기록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사진관의 마지막 필름.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진을 찾으러 갔습니다. 내 이름은 장도현. 이 이야기는 지난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편함 안에 봉투 하나에서요. 봉투는 오래된 마닐라지였고 귀퉁이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겉면엔 낡은 볼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명신사진관. 인화 완료. 수령 요청. 처음엔 스팸 우편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도 이상한 광고물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익숙했어요. 그 글씨. 내 결혼식 사진을 맡겼던 그 사진관 주인 장모식 사장의 필체였습니다. 잉크가 달아번진 곡선. 명자의 획이 아래로 조금 길게 빠지는 버릇.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2003년에요. 신문 부고에도 났습니다. 그날부터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자꾸만 그 노란 봉투가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봉투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가 아니라 현관 신발장 위에요. 내가 옮긴 기억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봉투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단상 위 턱시도를 입은 나. 그리고 내 옆에는 신부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아내 정미화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체형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진 하단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인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5월 28일. 그건 정확히 내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진 속 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빛의 반사였겠죠. 아마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사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봉투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로 122-3. 오래된 골목길, 낡은 간판들 사이로. 명신사진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명신철물점이었죠. 그런데 철물점 유리문 안쪽에 아직 희미하게 붙어있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사진은 기억의 증거입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여기 전에 사진관이 있었죠. 남자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묻더군요.
제가 여기서 결혼식 사진을 맡긴 적이 있어서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철물 선반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봉투 노란색 마닐라지. 그리고 그 위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도현님 사진 완성. 이거 며칠 전에 문 앞에 있더라고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안쪽에서 놓고 간 것 같아요. 문은 잠겨 있었는데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을 나와 바로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장은 내가 아까 본 결혼식 사진. 두 번째 장은 내 얼굴이 사진관 안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진을 맡기고 돌아서던 장면, 뒷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더군요. 그건 분명 누군가가 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수신자는 명신사진관.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목소리 장모식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날 맡기신 필름 인화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신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가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그림자를 밟고 따라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현관문 너머로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방금 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엔 한 줄이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인화는 오전 9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틈 아래로 또 한 장의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진 완성되었습니다. 장도연님. 초인종이 울린 건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세 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틈 아래엔 봉투가 놓여 있었죠.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완성되었습니다. 장도연님.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잉크가 스며나온 듯 했습니다. 봉투를 들었을 때 아직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3장. 첫 장. 내가 현관 앞에서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두 번째. 내가 그 사진을 꺼내보고 있는 장면. 세 번째. 창문 너머에서 나를 찍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 이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들고 있는 배경의 조명, 내 그림자의 각도까지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만 달랐습니다. 사진 속 나의 눈은 나보다 먼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 내 등 뒤 어딘가를. 나는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등빛이 이상하게 노랗게 느껴지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가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냄새. 오래된 화학약품, 그 사진관 냄새.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명신사진관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그대로였죠. 서울 중랑구 면목로 122-3. 간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신철물점. 그런데 문틈 아래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속에 퍼져 있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암시용 약품 특유의 단내. 젖은 필름.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고무 냄새 같은 것.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끝으로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현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회전음. 그 위에는 흰 인화지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현상기 옆 벽에는 오래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기억의 증거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냄새. 30년 전 결혼식 필름을 맡겼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때 현상기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화지가 한 장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게로 꺼내 들었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서서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얼굴. 하지만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입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죠. 나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 봐.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을 봤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내 얼굴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놀란 얼굴,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눈을 감은 얼굴. 사진 하나하나가 조명각도, 거리, 시점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계속 찍고 있었다는 뜻이죠. 나는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가운데 하나를 떼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방금 전 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 그리고 내 뒤편 벽에는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순간 현상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그 속에서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 바로 앞에서 났습니다. 아무 빛도 없는데 눈앞이 잠시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호흡이 아닌 더 가까운 곳의 숨. 그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렌즈가 피부를 스치듯 차가운 감촉이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암실 조명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현상기 속에서 인화지 한 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 인화지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붉은 불빛 아래 서 있는 내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나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내 손목의 점, 내 시계, 내 셔츠 소매의 구김까지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때 벽에 붙어 있던 수십 장의 사진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상기 안에서 다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끓듯 흔들리더니 새 인화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게로 꺼냈습니다. 그 속엔 내가 바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 손동작, 자세까지 그대로. 그리고 내 뒤편. 어둠 속에 또 다른 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뒷면이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사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바깥 공기가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아래엔 봉투 하나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붉은 조명 아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 사진 하단엔 번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인화는 오전 9시.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초인종이 울립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열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 9시가 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초인종은 매일 울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엔 문 밖에서, 다음엔 현관 안쪽에서, 그리고 어제는 내 뒤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매번 봉투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마닐라지, 잉크가 번진 글씨로 적힌 이름, 장도현님, 사진 완성. 안에는 사진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내 현관 앞, 둘째 날은 내 침실, 셋째 날은 내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넷째 날 사진 하단에 문장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다음 인화 내일 오전 9시. 나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왜인지 내 몸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사진 속에 있는 내가 조금씩 현실의 자리를 가져가는 느낌이었죠. 5일째 되던 날 사진의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암실 같은 어둠 속 붉은 조명이 내 어깨 뒤에서 비쳤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가 나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찍고 있는 사진들이라는 걸. 그날 밤 현관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길게. 금속이 나무를 긁는 듯한 낡은 현상기의 회전음 같은 소리.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다가갔습니다. 문 밑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손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내 방 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그런데 사진 속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뒤편, 암실처럼 어두운 공간 속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고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손끝만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손가락은 내 어깨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내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고 화면에 새 사진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사진은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이 찍혀 있었고 바로 그 어깨 위에서 어떤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휘청이며 떨어졌고 사진 뒷면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엔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필름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통. 뚜껑에는 하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펜으로 짧게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인화 오전 9시. 나는 그 통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제 내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귀 안쪽이 울리듯 진동했고 그 진동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깨진 거울 조각. 그 조각 속에 붉은 불빛 아래 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아주 천천히 렌즈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번쩍였고 모든 게 하얗게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현상기의 붉은 불빛만이 바닥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기 안에서 인화지가 한 장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얼굴, 같은 미소. 그리고 사진 하단엔 새로운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당신, 다음 인화 내일 오전 9시.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결국 현실을 집어삼킨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필름 속에 찍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기억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현실로 인화되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되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이미 찍어둔 사진 속인지. 밤의 서사는 세상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이 어두운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불빛 한 점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곳에서 들려올지 모릅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 저는 당신의 밤을 기록하는 목소리입니다. 다음 인화는 내일 밤입니다.